전망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오늘은 화요일 밤입니다. 1교시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투자하고 이제 주식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공부하고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교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변화시켜 주시는 스타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익의 밤 수업 함께 하시면서 3월 한 달 동안 스타쌤의 급등하는 종목을 발굴하는 노하우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익의 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수익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장이 올라갈 때보다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향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더 평소보다 커진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평소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사실 앞으로 대한 기대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죠? 작년에 주식 투자 입문하신 분들, 입문하자마자 시장이 계속 빠져서 이 하락장만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좀 답답하시다 하시면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서 왜 지금이 기회인지 좀 여러분들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3월 한 달 동안 이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 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 기존에는 약간 이제 캔들이나 패턴의 중심이 되었던 강의라고 했다면, 오늘 약간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이제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을 보기 전에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당연히 탔겠죠. 굉장히 심한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떨어지고, 진짜 내가 골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파일럿이 기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파일럿이 뭐라 했냐면, 저는 이러한 난기류를 수천 번, 수백 번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죽어 갔다가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하락장을 받고, 저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약간의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투자자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 꼼꼼하게 들어보시면서 왜 지금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황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2.5% 정도,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코스닥이 마이너스 3.91% 하락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시장이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하락했던 종목들은 2,300 종목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100개 종목 빼고는 죄다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4% 가깝게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군들 많게는 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마이너스 6%면 굉장히 크게 선방한 거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지금의 조정은 좀 필요한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 달 들어서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횡보를 해줬죠. 보시면 이제 뭐 2,200포인트에서부터 반등이 나와가지고 2,500포인트까지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화면 좀 잘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죠.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성을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나스닥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늦게 움직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3월 달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3월 달의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이 은행 사태, 미국의 은행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저점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고점에서 한 3% 정도 밀린 그냥 약보합 정도의 상태를 우리나라 증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3월 한 달 동안 흐름 보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낙폭이 좀 많이 나왔어요. 3월 달에 들어선 다음부터 한 5%, 6% 정도 나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보다 조금 더 좀 빠지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는 2월 달부터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고요. 물론 3월 달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다시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2월 달부터 3월 달에 넘어갔을 때 박스권 장세였었죠. 그동안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월 고점 대비 한 9% 정도는 낙폭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상태입니다. 7%, 뭐 많게는 8% 이렇게 나온 상태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고점 대비 별로 그렇게 낙폭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3%밖에 안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오늘 분봉상 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최근에 2거래일 동안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진 게 저는 나스닥의 움직임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후행적으로 뒤따라가면서 이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이 지수와의 이 차이를 조금 이제 갭을 메꾸는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건강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할게요.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중점적으로 많이 빠졌을 텐데 저는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상위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SM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엔터주들 쪽에서 매물 추대가 나온 곳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정 나오는 타이밍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왜? 여기에 너무 자금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증시에서 매매를 하면은 뭐 대장주가 움직였을 때 뭐 뒤로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해서 뭐 수익이 난다라든지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 체감상 그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쪽에서 조정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잘 공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리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제 개인 투자자분들 말씀하시는 게 신용장고 때문에 뭐 반대 매매가 나갈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뭐냐면 코스닥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코스닥이 주봉상 거의 10주 동안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1월 달부터 코스닥이 한 10주 가까운 시간 동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뭐 엔터주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 장이 시작되면서 거의 10주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에 돌발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이 2주 연속 나와주고 있죠. 이 타이밍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 코스피 내가 대형 종목들 가지고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코스닥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코스닥 뛰어들었더니 2주 동안 코스닥이 빠지면서 더 큰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점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코스닥도 충분히 N자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한 8주, 6주 가까이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죠. 이 또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대형주부터 먼저 출발하면서 우리 코스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걱정을 한다라든지 뭐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라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수급이 쏠렸던 종목군들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구나. 내가 다른 뭐 중소형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과 나스닥 종합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괴리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만 두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노이즈를 시장에 조금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CPI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평소보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CPI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CPI가 발표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아 보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표명했다라는 것은 오늘 밤에 나올 CPI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과 우리 코스닥이 조정이 나왔던 타이밍과 더불어서 반등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조금 저점으로 내일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지표로는 뭐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중국 증시도 잘 버텨줬었고, 무엇보다 이제 뭐 비트코인도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는 시장에 살아 있어서 저는 건강한 조정 이후에 내일부터는 데드캣 바운스 조금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와줄 것이다. 오늘 시장만 보면 사실 어지럽죠. 오늘 시장만 보면은 뭐 2,000 종목이 넘게 빠지고 100 종목만 상승하고 뭐 코스닥 3% 빠지고 코스피 2% 빠지고 무서운 상황은 맞는데, 이럴 상황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냅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막 갈아탄다라든지 막 급등하는 종목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한다라든지 하면 계좌는 더 많이 크게 손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2,000 종목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지고 이럴 때 SM 종목 차트를 보면, 자 보겠습니다. 종목 SM 종목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만 고점에서 지금 SM이 30%가 넘게 하락이 나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뭐
인수합병이나 뭐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 때문에 SM이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SM이 지금 30% 정도 하락한 상태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자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었던 자금들은 분명히 다른 테마, 다른 개별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SM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조정 시그널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LNF도 최근 고점에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20%가 넘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코스닥을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 뭐 AI 섹터들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면 분명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가서 새로운 테마, 새로운 개별주 장세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게 물론 뭐 대형주가 먼저 출발을 해서 뭐 개별 종목들 뒤따라가는 게 좀 늦어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수급이 들어갔던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더 빠른 속도로 바닥권에서 새로운 개별주들이 릴레이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약간 헝따 사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여러분들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중국의 헝따 그룹이 디폴트 사태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중국의 이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와 관련돼서 시장이 굉장히 패닉에 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헝따 리스크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21년 9월 달이면 이 구간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헝따 리스크가 나온 건데 이 자리에서 일봉 차트로 보면 2021년 9월 달의 흐름 바로 여기죠. 이 당시의 흐름 보면 별로 그렇게 막 리스크가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헝따 리스크가 여기서 터졌는데 그 이후에 박스권으로 계속 증시는 추세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헝따 리스크가 정말 시장을 붕괴시킬 만한 리스크였었으면은 우리가 누구보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리먼 사태급으로 시장이 이렇게 작살이 났을 텐데 그 이후에 시장은 횡보를 해주면서 등락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도 저는 헝따 사태와 약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연쇄적인 뭐 뱅크런 사태는 나와줄 수 있겠지만 헝따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바닥권에서 수급이 앞으로 들어갈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두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좋은 성과가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3월 달에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 데에서 가르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별할 수 있는 강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있을 강의 들으시면서 종목 선별하는 방법 알아가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영상 하나 보고 와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께 자세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이슈 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뱅크런 또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쌤이 보시기에는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스타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월 한 달에는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 특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5개로 나눠서 급등 노하우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집 캔들, 삼각수렴, 그리고 지난번에는 단기 수급선까지 총 3개를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2개 강의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급등하는 노하우 특강을 50분이라는 수업 안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타쌤이 수업 끝나고 더 자세한 강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특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 쳐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스타쌤이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급등 노하우 특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타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등 노하우 4탄입니다. OBV 시그널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쌤이
OBV 시그널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을 딱 하나 골라서 노란톡에 무료로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강의 들어보시고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 4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발굴된 포착 종목을 수업 끝나자마자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나오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관심 종목 하나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는 수익의 밤 수업입니다. 스타쌤과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 한 4% 가까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이 뭐 많게는 10%, 또 뭐 적게는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죠.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빠지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옮겨서 투자할 때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OBV 시그널을 좀 공부해 보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내 종목이 하락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종목이 하락하는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의 악재 때문에 종목이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 종목의 악재가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는 총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는 기업의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즉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횡령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분식회계를 한다라든지 또는 뭐 유상증자 한다라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종목의 악재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증시 때문에 내 종목이 빠지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이게 이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죠? 앉아서 당하기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종목이 빠질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수가 빠지면 좀 선별적으로 누구보다 빨리 좀 불안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1억, 2억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종목의 급락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이 4%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은 100억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종목이 거래대금 50억으로 4%, 5% 이렇게 빠진다?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보조지표가 바로 OBV 보조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일봉 차트에다가 이 OBV부터 한번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PD님 보시면 이제 여기다 이제 지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여기 지표 추가라고 여기 하나 있죠. 지표 추가 하나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기술적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이 설정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OBV라고 이제 검색만 하시면 이 차트에 바로 이 보조 지표가 하나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보조 지표가 바로 OBV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BV 시그널은 어떠한 이제 보조 지표냐? 거래량에 조금 추종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 보조 지표가 이동평균선처럼 우상향을 하기도 하고요. 이동평균선처럼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표로 인해서 특정 조건으로 인해서 지표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 OBV 보조 지표는 어떠한 지표를 추종하는 보조 지표냐? 바로 거래량을 추종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보조 지표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IT센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OBV 시그널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양봉일 때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OBV 시그널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음봉일 때 거래량보다 더 많을 때 이 시그널이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지표는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 OBV 시그널이 여기 보시면은 좀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자, 바닥에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이 OBV 시그널이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그죠?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특정 양봉, 이 양봉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이 음봉일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표가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양봉이었어. 그러면 그 양봉일 때 거래량을 더해서 지표는 올라가고요. 만약에 오늘 음봉이었어. 그러면 그 음봉만큼 이 지표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지표는 양봉일 때의 거래량은 더하고 음봉일 때 거래량은 빼주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성을 정하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아하니 이 시그널을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시그널을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이 차트를 보니까 음봉이 엄청나게 많고 윗꼬리를 시원하게 달아준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OBV 시그널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구간 잘 보세요. 자, 이런 구간 보면 자, OBV 시그널은 우상향하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죠. 자,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가는 고점에서 하락이 나와요. 주가는 고점에서 한 12%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멋모르는 투자자가 봤을 때 이 주가가 고점에서 12%, 차트 좀 잘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자, 고점에서 이 차트 보시면은 종목이 고점에서 빠집니다. 자, 쭉 이렇게 하락하죠. 자, 12% 빠지는 거에 불러서서 저점까지 봤을 때 18%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종목이 뭐 돌발 악재가 있나 보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자,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18%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아, 이 종목 악재가 나왔나 보다. 이 종목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이제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이 OBV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시그널은 우상향하죠. 그죠? 시그널은 우상향하는데 종목은 고점에서 하락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지표는 어떤 조건에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봉일 때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양봉일 때 거래량을 더했을 때 양봉 때 거래량이 더 많으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음봉일 때 거래량이 더 많으면 이 지표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18%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충분히 내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표는 주가와 완전 반대로 움직이죠.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 시그널은 우상향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나왔었던 이 당시 매집봉 캔들, 우리 매집봉 캔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매집봉 캔들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더 많고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암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T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1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표는 우상향하니까 이 당시에 빠졌던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고점에서 빠졌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OBV 시그널은 우상향한다. 즉 주가와 지표의 다이버전스 구간, 이전에 양봉 거래량에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세력들,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추가 매수라든지 관망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IT센 뭐 고점에 물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늘장에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 코스닥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근데 이 IT센이라는 종목은 오늘만 보더라도 거의 20% 이상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OBV 시그널을 세팅해 두지 않으시고 그냥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뭐 허구한 날 그냥 뭐 마이너스 18%, 20% 빠지니까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왜?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손절하고 싶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종목이 이유 없이 빠지니까 내 종목이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OBV 시그널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 종목이 하락할 때 정말 악재 때문에 빠지는지
정말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전체적인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되어 있었던 수급 주체들이 이탈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주가는 빠지지만 지표는 우상향하는 다이버전스 구간이구나 추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에서 IT센이 올라오셨을 때 충분히 저는 이 지루한 시장에서 수익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아무 종목이나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TYM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TYM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거의 6%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6%가 넘게 이렇게 하락했고 고점에서 지금 24%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 종목이 양봉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양봉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은 1000만 주. 그죠?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을 때 뭐 9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하락했을 때 거래량을 보면 상승했을 때보다는 현저히 적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OBV 시그널을 확인해 보시면 아직은 이렇게 충분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빠졌던 종목 중에서 만약에 OBV 시그널이 고점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주체들이 이탈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OBV가 없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IT센 같은 종목들 정말 아쉽게 마이너스 18% 손절하고 이 지루한 시장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 종목의 수급 주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보조 지표인 이 OBV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드렸던 게 매집봉 캔들이에요. 그죠? 주가가 자,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종목이 고점에서 지금 6,480원이죠. 자, 이 6,480원에서 쭉 하락이 나와요. 주가가 30%가 넘게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가 30% 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은 바닥에서 절대 매수를 안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고점에서 30% 이상 밀린 종목이 갑자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로 윗꼬리가 잔뜩 달려있는 캔들들이 등장하면 제가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빠진 종목을 개인들이 쓸어 담기를 해서 이런 매집봉 캔들을 만든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시장가로 쓸어 담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면 고점에서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캔들들이 만들어졌을 때 향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번 달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봉 캔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OBV 시그널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캔들들이 와줬기 때문에 뭔가 세력 준 것 같아. OBV 시그널을 한번 볼까? 여기서부터 OBV 시그널이 우상향을 해주네. 그러면 음봉일 때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 누가 봐도 음봉이 많잖아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시면 누가 봐도 음봉이 많아요. 그러면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양봉, 그죠? 윗골이 달린 양봉에 거래량이 매우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온 단일 캔들들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BV 시그널은 우상향을 해줬던 거고 그 이후에 OBV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니까 이 고점에서 18%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 20%대 급등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봉 캔들을 확인하시고 OBV 시그널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일 종목이 만약에 오늘 뭐 4%, 6% 빠졌어. 나 너무 답답해. 근데 OBV 시그널을 설정해 놓고 정말 이 종목의 수급 주체들이 이탈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OBV 시그널 좀 설정하셔서 내 종목의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오픈 채팅방에서 이 매직본 캔들과 오비보이 시그널에 조금 적용이 되는 종목도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안내 멘트 여러분들 또 영상 한번 보고 저도 물 한 잔 먹고 와서 강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타쌤의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급등 노하우 4탄입니다. 오늘은 OBV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OBV를 방금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이 OBV는 진짜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각자 다 가른 강의가 아니라요. 방금 스타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집 캔들과 OBV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지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OBV의 거래량 지표가 우상향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매집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강의 5개를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 5개 강의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해하셔야지 스타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강의 OBV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고요. 스타쌤이 한 달 동안 급등 노하우 특강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3월 한 달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내시면서 어려운 시장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스타쌤이 OBV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거래량 지표 확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타쌤처럼 OBV 차트에 설정해 보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OBV를 여러분들의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는 설정 영상도 드릴 거고요. OBV 시그널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입니다. 스타쌤의 관심 종목 한 종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밤 수업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 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제가 항상 이 주식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할 때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보조지표가 이제 OBV 보조지표입니다. 상당히 많은 보조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뭐 RSI부터 시작해서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OBV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할 때, 우리가 급등주를 매매할 때 정말 OBV 시그널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OBV 시그널 반드시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서 OBV 시그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KBG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3월 8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이 최근에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흐름을 보면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뭐냐면 밑에 CG 지워주세요. 자, 보면은 밑에 OBV 시그널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스타트 지점이 바로 2022년 10월 달부터였습니다. 바로 이 구간부터가 뭔가 이 수급 주체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의 흐름을 보면 OBV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주가도 박스권을 횡보했기 때문에 OBV 시그널도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뭐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가 특정 구간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 시그널이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계기로 이 종목이 우상향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박스권 구간에서 OBV 시그널이 우상향하기 시작했겠죠. 자,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상한가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자, OBV 시그널은 양봉일 때 거래량을 더해주면서 지표가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OBV 시그널이 우상향하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던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에 좀 이제 낙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한가 이후에 60% 정도 주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 33% 정도 상승폭을 반납했던 구간이 보이시죠.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입니다. 자, 이 OBV 시그널이 없이 추격 매수를 고점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요. 그게 거의 한 달가량 마이너스 30%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왜? 아, 뭔가 악재가 나왔나? 아, 내가 고점에서 또 실패를 한 건가? 이렇게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이 OBV 시그널을 보시면 여기서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시그널이 우상향했다가 그 이후에 여기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 시그널이 급등이 나와줬다가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단 말이죠.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들어갔었던 대량 거래량이 이 종목이 하락할 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분명히 암시할 수 있는 구간이고 수급 주체들도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할 때 나왔었던 거래량 대비 현저히 지금 거래량 빠진 상태로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뭐라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하락이고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OBV가 시그널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느냐?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시그널이 우상향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이 구간, 이 고점에서 물렸던 구간에서부터는 최대 45%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줬고요. 이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8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을 여러분들이 암시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뭐다? 바로 거래량에 추종하는 바로 이런 OBV 시그널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주가 상승을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과 이 OBV가 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 하락 때문에 내 종목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지는 이유를 좀 모른다,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내 종목의 상태를 좀 진단할 수도 있고 향후에 급등주를 조금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니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니드라는 종목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고점에서 쭉 하락하죠. 고점에서 쭉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한 74%까지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자, 여기서 보시면 OBV 시그널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구간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 달부터 시그널이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그널이 우상향하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자,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거래량 없이 하락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양봉일 때 거래량이 더 많다. 즉, 이 소니드라는 종목도 보면 음봉이 많아요. 이 음봉이 엄청 많습니다. 음봉이 훨씬 많은데 이 지표는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목이 양봉일 때 들어갔었던 이 수급 주체들, 종목이 올라가려면 누군가 사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을 샀었던 수급 주체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널은 우상향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우상향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렸어.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고점 따라잡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28% 정도 손실이 나요. 근데 거래량은 적고 시그널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버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버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냥 만일 막연하게 그냥 이 종목이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시그널은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적어. 그러면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OBV 시그널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OBV 시그널이랑 이 매직복 캔들이 조금 적용되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발굴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예시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OBV 시그널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종목이 급등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 선별하실 수가 있게 제가 이 OBV 시그널과 매직복 캔들이 조금 적용이 되는 좀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한 종목 정도 발굴을 해놨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좀 설명을 주실 겁니다. 그럼 앵커님 설명 들으시고 종목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으면 한 종목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쌤의 3월 한 달간 이어지는 급등 노하우 4탄 OBV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OBV 시그널 포착 종목, 스타쌤이 한 종목을 골라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단기적으로 급등할 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OBV 시그널로 포착된 종목 딱 하나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입장 비밀번호 2023번 걸려 있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OBV 시그널 포착 종목 스타쌤이 오픈 채팅방에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엘컴텍이라는 종목 보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오늘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단기적인 흐름만 좀 볼게요. 엘컴텍이 사실은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 때문에 1월 달에 조금 출렁이었었죠. 그 당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엘컴텍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OBV 시그널은 우상향했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주가도 급등이 나와줬고 거래량도 급등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시그널도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조정 기간을 거친 거죠.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면서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엠컴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많은 걱정은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지루하고 약간의 불안감은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겠죠. 왜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고점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 보조 지표를 보면 이 종목의 매수 수급 주체들이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OBV 시그널 보시면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는데 시그널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의미가 없는 조정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격도와 추가적인 어떤 지표들이 필요하지만 OBV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엘컴텍 어떤 흐름이 나와줬느냐? 오늘장, 이 지루한 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단 4거래일 만에 4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지 일단 체크를 하고 OBV 시그널이 꺾이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오늘처럼 급락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종목이 향후에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2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서 좀 아쉽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스타쌤의 수업 함께 들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던 오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OBV 시그널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입니다. 조만간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종목 하나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잠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그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주시고요.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2023번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도 함께 더 들어보시고요.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한 수익의 밤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